안녕하세요. 헤리티지 커넥션 김서영입니다. 오늘은 해외 소재의 한국 문화유산의 고정 및 3D 디지털화와 디지털 트윈 활용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내용은 해외 박물관 현장에서 한국 문화유산의 3D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그리고 복합 재질 유물을 고해상도 3D 데이터로 전환하기 위해 어떤 촬영과 가공 공정이 필요했는지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가 단순히 3D 모델에 머무르지 않고 가상 전시, XR 컨텐츠, 교육, 문화외교 영역으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도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의 초점은 기술 자체보다는 해외 현장의 제한된 조건 속에서 문화유산의 데이터를 어떻게 신뢰성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구축하고 이를 실제 활용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외 소재 한국 문화유산의 디지털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신뢰성 있는 3D 데이터셋을 구축하기 위한 목표와 기술 구성을 살펴보고, 기존 스캔 방식의 한계와 고해상도 사진 측량 기반 공정의 필요성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중반부에서는 독일 소재의 한국 문화유산 실증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 현장에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가공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축된 3D 데이터가 가상전시, XR, 교육, 문화외교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주요 저희의 성과와 향후 과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반출된 문화유산은 공식 집계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25만여 점으로 조사됩니다. 이 문화유산은 여러 국가와 기관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상당수가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연구자나 대중이 직접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물 조사나 반출, 순회 전시를 진행하려면 소장기관과의 협의, 행정 절차, 보험, 운송, 보존 처리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실측이나 장기적인 비교 연구에도 현실적인 한계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고정밀 3D 데이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실물 접근이 어려운 문화유산에 대한 디지털 조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형태, 질감, 문양 정보를 포함한 연구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상 전시와 교육 콘텐츠를 통해 대중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해외 소장기관과 국내 연구, 콘텐츠 기관 사이의 협력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자산화를 통해 장기적인 보존과 활용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3D 데이터가 단순한 시각화 결과물이 아니라 연구, 전시, 교육, 산업 활용을 연결하는 기반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에 소장된 대표적인 한국 문화유산 사례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안견의 몽유도원도는 일본 덴리대학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수여 점만 존재가 알려진 고려 14세기 소월관음도 중 한 점은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청자, 동화 연판문 표형 주자도 전 세계에서 3점으로 알려지는데 그중 한 점이 독일 함부르크 미술공예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직지심체 요절은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신라 금동가는 프랑스 김해동양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 문화유산이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회화, 불교 미술, 금속 공예, 서지 자료, 도자 등 유형도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해외 소재 한국문화유산의 디지털화는 특정 유물 한두 점을 복제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분산되어 있는 문화유산을 디지털 환경에서 다시 연결하고 연구와 전시, 교육과 컨텐츠 활용의 기반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저희가 설정한 목표는 해외 현장에서 한국 문화유산의 고정 및 3D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이를 전시교육, 실감형 컨텐츠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셋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3D 모델 하나를 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유물의 형태와 표면 질감을 정밀하게 기록하며 이후 다양한 컨텐츠로 확장할 수 있는 데이터 생산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해외 소장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 기반 데이터를 확보하고 복합 재질 유물에 대응할 수 있는 촬영, 조명, 후처리 공정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완성된 3D 데이터를 디지털 트윈 기반의 가상 전시, 엑셀 컨텐츠, 교육 자료, 박물관 및 지자체 협업 모델을 확장하는 방향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특히 해외 현장은 촬영 시간과 접근 조건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하는 공정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정밀 3D 문화유산 데이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촬영부터 후 처리까지 여러 기술 요소가 하나의 공정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먼저 유물의 형태와 표면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고해상도 이미지를 다각도로 촬영합니다. 이때 유물의 크기, 재질, 표면 상태에 따라 촬영 거리와 각도, 조명 조건을 조정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이미지는 자동 정합 과정을 거칩니다. 중첩 촬영된 이미지에서 특징점을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포인트 클라우드와 고밀도 메쉬를 생성합니다. 이 단계에서 정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이후 모델링과 텍스처 작업의 품질도 확보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 촬영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광 제어입니다. 금속, 유약, 오칠, 섬유처럼 서로 다른 재질이 섞인 유물에서는 난반사나 색상 왜곡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반사광을 억제하고 필요한 경우 교차 편광 조명을 활용해 표면 정보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합니다. 이후에는 PBR 기반 텍스처 처리를 통해 색상, 질감, 광택 정보를 분리하고 보정합니다. 알베도, 노멀, 런니스와 같은 맵을 활용하면 유물 표면의 깊이감과 재질감을 보다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합 상태, 표면 표현, 텍스처 품질을 종합적으로 검수합니다. 단순히 3D 모델이 완성되었는지가 아니라 이 데이터가 연구와 전시, 교육 콘텐츠에 활용될 수 있는 수준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3D 디지털화의 품질은 장비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촬영 환경, 이미지 품질, 정합 안정성, 텍스처 처리, 그리고 최종 뷰어 최적화가 함께 작동할 때 신뢰성 있는 문화유산 3D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기술 요소들을 실제 해외 현장에 적용해 보면 기존 방식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핸드헬드 3D 스캔 방식 경우는 이동성과 신속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빠르게 스캔할 수 있고 장비 운영도 비교적 직관적입니다. 그러나 해외 박물관 현장에서 복합 재질 유물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여러 제약사항이 발생합니다. 유광 재질에서는 난반사로 인해 표면 정보가 왜곡될 수 있고 섬유, 장식, 금속, 유약처럼 서로 다른 재질이 혼합된 유물에서는 재질 간 경계를 정확히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소형 유물이나 어두운 표면에서는 정합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결국 후속 모델링 작업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해외 현장은 촬영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한 오류를 다시 나중에 촬영에 보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저희는 고해상도 사진 측량 기반 공정을 적용했습니다. 사진 측량 방식은 다각도 이미지의 중첩 정보를 기반으로 3D 형상을 복원하기 때문에 촬영 조건을 안정적으로 통제하며 유물의 표면 질감과 색상 정보를 보다 세밀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외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빠르게 스캔하는 것이 아닌 재촬영을 최소화하면서 처음부터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 측량 기반 공정을 실제 해외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소재 문화유산의 3D 데이터 제작은 촬영 당일에만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닙니다. 먼저 해외 소장 기간과 촬영 가능 범위, 유물 이동 여부, 데이터 권리, 향후 활용 범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디지털화 대상 유물을 선정하고 유물의 보존 상태와 재질, 크기, 표면 특성, 촬영 가능 조건을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 수장고나 임시 촬영실의 조도, 외곽, 작업 동선, 장비 설치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현장 조건이 파악되면 유물의 재질에 맞는 촬영 환경을 설계합니다. 폐쇄형 촬영 환경, 균질 조명, 교차 편광, 반사광 억제 장치 등을 활용해 광 제어 조건을 세팅하고 이후 고해상도 이미지를 다각도로 촬영합니다. 촬영된 이미지는 정확 과정을 거쳐 포인트 클라우드와 고밀도 메쉬로 보관됩니다. 이후 정합 오류를 확인하고 보정하며 알베도, 노멀, 러니스 맥과 같은 PBR 텍스처를 분리 보정해 실감형 표현이 가능한 데이터 상태로 가공합니다. 마지막으로 3D 객체 데이터, 텍스처, 메타데이터를 정리해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저장하고 이를 가상전시, XR, 교육 컨텐츠 등으로 확장합니다. 따라서 이 공정은 단순한 촬영 순서가 아니라 해외 현장의 제한 조건 속에서 유물의 안전을 지키고 재촬영 위험을 줄이며 이후 활용 가능한 수준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효율성 있는 생산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문제의식과 기술 공정을 실제 해외 현장에 적용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독일 소재 박물관에 소장된 한국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입니다. 이 작업은 단순한 유물 촬영이 아니라 해외 박물관이라는 제한된 환경 안에서 고정 및 3D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한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장에서는 먼저 박물관과의 긴밀한 협력 구조를 조성하고 수장고 사전 답사를 통해 촬영 가능한 유물을 직접 선정했습니다. 이후 유물의 보존 상태, 재질, 크기, 표면 특성, 촬영 조건을 검토하고 유물별로 조명과 촬영 방식을 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 현장의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촬영 시간과 장비 설치 조건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유물의 재질에 따라 광 제어 방식도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촬영 단계에서 품질을 확보하지 못하면 후처리 부담이 크게 증가가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독일 현장 실증의 배경에는 해외 소재 한국문화유산에 앞서 말씀드린 구조적인 접근성 문제를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해외의 여러 국가와 소장 기관에는 다수의 한국문화유산이 분산되어 있고 이 유물들이 모두 전시실에 공개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상당수가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고 이 현장의 실물 조사를 위해서는 소장 기관의 사전 허가 그리고 보존 상태를 검토하고 운송 보험, 행정 절차 등이 함께 따라야 합니다. 결국 해외 소재 한국 문화유산은 존재하지만 국내 연구자나
일반 대중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조사하기는 매우 어려운 장벽이 존재합니다. 실측이나 비교 연구를 위해서 같은 유물을 여러 번 확인을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제한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접근성의 제약을 조건으로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단순히 한번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고품질의 데이터를 대량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해외 기관 수장고나 촬영 공간에서 실물 유물을 직접 기록하는 데이터 획득 단계입니다. 이때는 유물의 보존 안전을 우선하면서 촬영 동선, 조명 환경, 장비 설치 조건을 함께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유물 원본에 기반한 고해상도 3D 복원 단계입니다. 촬영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포인트 클라우드와 메쉬를 생성하고 표면 질감과 색상 정보를 반영한 텍스처를 제작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디지털 자산으로 정리하고 컨텐츠로 확장하는 단계입니다. 완성된 3D 데이터는 가상 전시나 실감형 컨텐츠, 그리고 교육자료, 연구자료, 문화외교 컨텐츠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완성된 3D 데이터는 원본 유물에 기반한 디지털 자산이자 여러 기관과 공공기관 서비스에서 재사용될 수 있는 문화유산, IP 데이터로 전환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현장에서 안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와 방식이 적합할까요? 다음부터는 기존 스캔 방식과 저희가 실제 적용한 사진 측량 기반 방식의 차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다 스캔 방식입니다. 라이다는 정밀기 측에 강점이 있는 스캔 방식입니다. 유물의 굴곡 현상이나 전체 구조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원형 보존이나 복원에 매우 필요한 기초 영상 데이터를 구축하는 유용한 방식입니다. 다만 문화유산 콘텐츠 활용 관점에서는 한계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라이다 방식은 기본적으로는 형상계 측에는 강하지만 문화유산에서 중요한 색감, 문양, 표면 질감, 광택 같은 텍스처 정보를 충분히 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유물의 재질이나 형태에 따라서 데이터의 품질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와 운영 비용, 데이터 처리 시간이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라이다는 정밀 계측이나 보존 목적에는 적합하지만 전시교육 XR 컨텐츠처럼 표면 텍스처 질감과 시각적 완성도가 중요한 분야에서는 추가 가공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특히 복합 재질 유물에서 더 분명하게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해외 박물관에서 우리들이 만나는 한국 문화유산은 금속, 오칠, 섬유, 모피, 유약, 목재처럼 서로 다른 재질이 하나의 유물 안에 함께 구성된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유물은 촬영이나 3D 스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금속은 빛을 강하게 반사합니다. 오칠은 어두운 색과 광택이 함께 나타납니다. 섬유나 모피는 표면이 균일하지 않아서 정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장식 구조나 재질 간의 경계도 누락이 되기가 쉽습니다. 즉, 데이터 획득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조건에서 형상 데이터만으로는 유물의 실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문화유산에서 표면의 질감, 광택, 단차, 재질 간 경계가 단순히 시각 효과가 아니라 제작 기법이나 시대적인 특징, 보존 상태를 이해하는 중요 정보입니다. 따라서 복합 재질 유물을 대상으로 할 때는 형상을 얼마나 빠르게 스캔하는가 보다는 재질과 표면 정보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복합 재질 유물에 핸드헬드 3D 스캔을 적용했을 경우에도 현장에서 몇 가지 한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핸드헬드 스캐너 경우에는 이동성과 신속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반사율 재질, 어두운 표면, 섬유나 모피처럼 표면이 균일하지 않은 재질에서는 텍스처 왜곡이나 메쉬 정밀도 저하가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촬영 중 장비의 위치나 유물의 상태가 조금만 달라져도 정합 불일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형 장식물이나 재질 경계가 많은 유물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욱 크게 부각이 됩니다. 문제는 해외 현장에서는 오류가 발견되면 다시 촬영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촬영 단계에서 놓친 데이터 정보는 결국 후처리 과정에서 보완을 해야만 하고 그만큼 시간과 인력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의 활용성이 낮아지거나 전시와 콘텐츠 제작에 바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외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빠르게 스캔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시 촬영하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후작업까지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핸드헬드 스캔 데이터는 확보된 이후에도 보시는 화면처럼 실제 컨텐츠로 활용되기까지 여러 보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3D 스캔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이 데이터가 곧바로 전시나 엑셀 컨텐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3D 폴리곤을 정리하고 결손된 부분이나 부정확한 문양을 추가 모델링 작업을 통해서 보완해야 합니다. 표면 처리, 부재간 위치 정합, 전체 구조의 일체감 확보, 텍스처 컬러 밸런싱, 해상도 재정렬, 포인트 클라우드와 메쉬 결손 영역 보완 등 여러 단계의 수작업 가공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결과물의 완성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지만 동시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해외 현장에서 후처리 단계 문제 해결하는 데에는 확실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후처리에서 부족한 정보를 억지로 복원을 하는 방식보다는 아예 애초에 현장 촬영 단계에서부터 형상과 텍스처 데이터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는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판단이 고해상도 사진 측량 기반 공정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고해상도 사진 측량, 즉 포토그라메트리 방식은 다각도에서 촬영한 고해상도, 고화질 이미지를 기반으로 3D 형상과 텍스처를 함께 재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비교적 유연하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고 촬영 조건을 잘 설계를 하면 유물의 형태뿐만 아니라 표면 질감과 색감 정보까지 세밀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텍스처 정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문양, 색상, 광택 재질감은 단순한 시각적 요소가 아니라 유물, 제작 기법이나 보존 상태를 이해하는 정보로서 작용을 합니다. 포토그라메트리는 원본 이미지의 색상과 문양 정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포토그라메트리도 자동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는 방식은 절대 아닙니다. 난반사라든지 조명 변화, 초점 불안정, 이미지 중복도 부족이 있으면 정합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진 측량하는 기술 자체보다는 이 기술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촬영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명, 반사광, 촬영 각도, 이미지 중복도, 초점, 노출을 현장에서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결국 저희의 접근 방식은 핸드헬드 스캐너를 단순히 대체하고 라이더 스캔 방식을 단순히 대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 문화유산 현장에서 형상과 텍스처, 재질 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사진 측량 기반의 공정을 체계적으로 변경 운용을 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포토그라메트리 방식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이미지의 수량과 중복도입니다. 사진 측량 방식은 여러 장의 이미지에서 공통 특징점을 찾아서 3D 형상을 복원하기 때문에 이미지 간의 중복도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70에서 80% 이상의 중복도가 필요하고 문화유산처럼 표면의 문양과 질감까지 정밀하게 재현하는 대상에서는 이 기준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실증 과정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촬영 컷수가 200컷수 이하일 때는 정밀한 3D 복원 품질을 확보하기가 어려웠고 복합 재질 유물의 경우에는 재질 경계, 미세한 굴곡, 표면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더 많은 컷수가 필요했습니다. 저희 실증에서는 300컷 수준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500에서 600컷 이상에서 정합 안정성과 시각적 완성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박물관 현장에서는 유물의 크기와 복잡도에 따라서 평균 600에서 1000컷, 45메가 화소 수준의 이미지를 확보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촬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촬영 각도, 거리, 조명, 초점 노출, 이미지 간 중복도가 함께 관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포토그라메트리 기반 3D 복원에서는 이미지의 수량과 품질이 동시에 확보돼야 안정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독일 함부르크 로텐바움 박물관 소장 조선 19세기 갑옷 촬영 사례입니다. 이 유물은 앞서 말씀드린 복합 재질 문제를 매우 잘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속 장식이라든지 직물, 모피, 장식 부재가 모두 함께 구성되어 있고 부위마다 반사율과 표면 질감이 아주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대형 복식 유물이기 때문에 전체 형태, 볼륨감을 안정적으로 기록하면서도 세부 장식 정보를 함께 확보를 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촬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유물의 보존 안전이었습니다. 좋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 유물을 무리하게 움직이거나 형태를 변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물을 안정적으로 지지해 원래의 볼륨감을 유지한 상태에서 촬영자가 이동하면서 다각도의 이미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갑옷처럼 입체적인 유물은 정면, 측면, 후면 촬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소매의 돌출부, 장식의 단차,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 재질이 바뀌는 경계가 모두 기록될 수 있도록 촬영 각도와 동선을 매우 세분화하여 진행했습니다. 조명 제어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금속 장식의 반사광은 줄이면서 어두운 직물과 모피의 표면 디테일은 묻히지 않도록 조명 강도와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하나의 조명 조건으로는 전체 유물을 해결하기보다는 재질별로 문제가 되는 지점을 확인하면서 촬영 조건을 즉시 보완하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례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해외 현장의 3D 디지털화가 단순히 장비 가져가서 촬영하는 작업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소장기관과의 협의, 설치를 미리 세팅을 해놓고 유물의 상태를 가장 잘 보존을 하면서 데이터로 획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유물 지지 방식이라든지 촬영 동선, 조명 제어가 하나의 제한된 시간 안에서 막힘없는 공정으로 통합이 돼야 고품질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진 측량 공정에서 촬영이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완성도 높은 3D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된 이미지들이 소프트웨어 안에서 안정적으로 연결되었는지, 포인트 클라우드가 유물 전체를 빠짐없이 형성하는지, 특정 부위에서 메쉬 결손이나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3D 정압이 불완전하면 유물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표면이 흐트러지거나 특정 방향의 데이터가 충분히 연결되지 않은 문제가 나타납니다. 저희들이 임의 보관으로 그 흐트러진 형상을 채워 넣을 수도 없습니다. 원형 훼손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3D 정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 유물의 전체 형태가 균형 있게 형성이 되고 표면 정보도 후속 모델링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확인 과정이 촬영 이후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현장에서 특히 중요하게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국내 작업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3D 데이터의 정압을 다시 재촬영을 통해서 보완을 할 수 있지만 해외 현장 같은 경우는 같은 유물을 다시 꺼내고 조명을 다시 설치하고 이동해서 촬영 일정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촬영 직후 현장에서 일부 데이터를 빠르게 정압 작업을 해서 확인을 하고 혹시 누락 부위나 오류 가능성이 있는 구간은 즉시 촬영 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점검적인 차원이 아니라 재촬영 가능성이 낮은 해외 현장에서 데이터 손실을 막고 후속 모델링 단계로 안정적으로 넘기기 위한 품질 검수 관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갑옷 촬영 사례에서도 이미지 수량과 정압 안정성의 관계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 유물의 어깨 섬유 부위와 견철, 금속부, 접합부를 비교한 결과 U 이미지가 1574컷일 때는 어깨 윗부분에서 정압 오류와 메쉬 단절이 나타났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의 중첩이 충분하지 않아서 텍스처가 왜곡되고 재질, 경계부도 이렇게 선명하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1872컷 조건에서 동일 부위의 포인트 클라우드가 더 안정적으로 정렬되었습니다. 또 어깨선도 매끄럽게 재현되었고 견철 접합부와 경계부 텍스처도 보다 선명하게 구현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진의 비교를 통해서 이미지 수량이 단순히 데이터 양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복합 재질 유물의 세부 구조와 표면 정보를 안정적으로 복원을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확 가능한 데이터를 확보를 했다면 다음 단계는 이를 실제 활용 가능한 3D 모델로 가공하는 것입니다. 문화유산 3D 데이터는 원본 유물의 실측 스케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연구나 보존 자료로 활용할 때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전시, 교육, 웹 기반 서비스, 엑셀 컨텐츠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파일 용량이라든지 로딩 속도, 디바이스 성능도 함께 고려가 돼야 합니다. 따라서 고정밀 원본 로 데이터는 보존하되 활용 목적에 따라 데이터를 분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8K급 텍스처 모델, 경량화 모델, 웹용 모델, 실감형 컨텐츠용 모델처럼 사용 환경에 맞는 형태로 최적화해야 합니다. 특히 8K급 텍스처는 유물 표면의 문양, 색감, 질감, 광택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어 실감형 컨텐츠 제작에 유리합니다. 문화유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면 정보 자체가 중요한 연구 자료이기 때문에 텍스처 품질은 단순한 시각적 완성도를 넘어서 데이터의 신뢰성과도 직결이 됩니다. 다만 고해상도 데이터를 그대로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전시 환경과 디바이스 성능에 맞춰서 원본 데이터와 서비스용 데이터를 구분해서 제작하고 각각의 목적에 맞게 최적화된 데이터셋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3D 모델은 단순한 복원 결과물을 넘어서 다양한 컨텐츠 서비스로 확장 가능한 디지털 자산으로 됩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현장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고 이를 어떻게 고품질 3D 모델로 가공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데이터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입니다. 고정밀 3D 데이터는 연구용 기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가상 전시에서는 관람자가 유물을 훼손하거나 실제 전시실에서 보기 어려운 세부 구조와 문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XR 콘텐츠에서는 몰입형 전시나 체험형 교육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고, 교육 현장에서는 유물의 구조와 제작 기법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소장기관과의 공동 디지털 전시, 다국어 해설 콘텐츠, 국제 교류 프로그램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 외교적인 의미도 같습니다. 결국 3D 데이터의 목적은 잘 만든 모델 하나를 완성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데이터를 연구, 전시, 교육, 실감형 콘텐츠, 국제 협력으로 확장 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고품질 3D 데이터를 실제 가상환경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포맷과 뷰어 환경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문화유산 3D 데이터는 고해상도 텍스처를 포함하기 때문에 원본 그대로는 용량이 커지고 웹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로딩과 렌더링에 부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목적에 맞는 포맷 변환과 최적화가 필요한데 OBJ, FBX, GLTF 등 여러 3D 포맷이 있지만 그중 GLTF는 웹과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포맷으로 활용도가 아주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파일 포맷은 용량 크기가 비교적 적고 메쉬와 텍스처,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함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상전시나 웹GL 기반 서비스에서는 3D 모델의 정밀도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어떤 기기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작 단계에서부터 최종 서비스 환경을 고려해 데이터 용량, 텍스처 해상도, 렌더링 효율을 함께 설계하여야 합니다. 해외 소재의 문화유산 3D 데이터는 해외 박물관 협력뿐만 아니라 국내 공공기관과 지자체 사업으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실감형 콘텐츠, 가상전시, 디지털 복원, 교육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지역 문화자원과 역사 콘텐츠를 시민에게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고품질 3D 데이터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3D 데이터는 그 자체로도 중요한 디지털 자산이지만 관람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전시 콘텐츠로 재구성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확보한 사인검 3D 데이터가 그 좋은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인검은 최근에 K-팝 데몬 헌터스라고 대중문화 컨텐츠와 맞물리면서 해외 관람자에게도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소재가 되었고, 이런 흐름 속에서 해외 전시 기관으로부터 저희 데이터를 활용한 컨텐츠 제작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하나의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한국문화유산의 원천 3D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를 했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전시 콘텐츠 협력을 주도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즉, 문화유산 3D 데이터는 정밀하게 데이터화해서 제작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시 컨텐츠와 인터랙티브 컨텐츠, 시네마틱 연출로 확장이 될 수가 있고 나아가서 해외 소재 한국문화유산의 디지털 활용 과정에서 데이터 주권을 실현하는 기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는 단순히 하나의 전시 컨텐츠를 제작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해외 소재 한국문화유산을 고정밀 3D 데이터로 확보하고 그 데이터 기반으로 해외 전시기관과 지속 가능한 콘텐츠 협력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문화유산 3D 데이터가 정밀하게 제작되고 해석과 연출을 거쳐 전시 언어로 전환될 때 그 활용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문화유산의 원천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를 해서 이를 바탕으로 해외에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사례를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활용 사례가 늘어날수록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D 데이터를 프로젝트별로 따로 제작하고 개별 파일로 저장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품질 기준과 포맷, 메타데이터가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데이터는 전시에 쓸 수가 있지만 연구에는 부족하고 어떤 데이터는 메타데이터가 없어 재사용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 소재 한국문화유산의 3D 데이터는 처음부터 수집 관리 활용을 함께 고려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데이터 간 호환성을 확보하고 일정한 품질 기준을 마련하며 저작권과 사용 권한, 활용 범위도 체계적으로 함께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체계가 갖추어져야 3D 데이터가 일회성 프로젝트 산출물이 아니라 디지털 전시와 학술 연구, 교육 콘텐츠 제작에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데이터의 가치가 제작 직후의 시각적 완성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다시 활용하고 해석하고 재가공하고 다른 기관과 공유할 수 있어야 진정한 디지털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해외 소재 한국문화유산의 3D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저희는 단순 파일 저장을 넘어서 저작권, 사용 권한, 품질 정보, 메타데이터, 활용 이력을 함께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해졌습니다. 이러한 관리 체계가 갖춰져야 하나의 3D 데이터 각자가 전시, 교육, 연구, 관광, 엑셀 콘텐츠 등으로 재가공되는 원소스 멀티유즈형 디지털 자산으로 확장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는 해외 현장에서 고정 및 3D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실감형 컨텐츠와 사업화 모델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제작 측면에서는 3D 스캔 150종, 고화질 이미지 150만여 장, 3D 모델링 85여 종을 확보를 했고 고해상도 사진 측량 기반 제작 공정과 8K급 PBR 텍스처 적용 방식도 함께 고도화했습니다. 이번 성과의 의미는 개별 3D 모델을 제작했다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 소재 한국문화유산을 국내 민간 기관이 주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을 구축을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유산 3D 데이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활용 목적에 따라 요구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연구와 보존에는 원본성과 정밀도가 중요하고 전시와 교육 콘텐츠에는 시각적 완성도와 해설 연계성이 중요합니다. 웹 기반 가상 전시나 엑셀 콘텐츠에서는 파일 경량화, 렌더링 속도, 디바이스 호환성도 함께 고려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3D 데이터를 제작을 하더라도 원본 고정밀 데이터, 8K급 텍스처, 경량화 모델, 웹 XR용 포맷, 메타데이터를 함께 구성하여 라벨링을 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동일한 유물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반복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문화유산 3D 데이터의 범용 자산화는 단순한 파일 변환이 아니라 활용 목적에 따라 재가공이 가능한 데이터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의 과제는 축적된 데이터를 어떻게 표준화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물의 재질이나 촬영 조건에 따른 제작 기준, 3D 모델 제작 기준을 정리를 하고 3D 데이터의 유물 정보, 소장처, 촬영 조건, 저작권, 활용 이력과 같은 메타데이터를 함께 연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검증된 문화유산 자료를 기반으로 AI 해설, 다국어 안내, 교육형 스토리텔링으로 확장하는 방향도 중요합니다. 결국 저희의 핵심은 3D 데이터를 일회성 결과물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고 재사용 가능한 디지털 자산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해외 소재의 한국문화유산의 3D 디지털화는 단순한 복제 기술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한국 문화유산을 디지털 환경에서 다시 연결하고 연구, 전시, 교육, 실감형 콘텐츠, 문화 외교로 확장하는 기반 기술입니다. 앞으로는 해외 수장기관, 국내 박물관, 지자체, 연구기관, 콘텐츠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하나의 3D 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원소스 멀티유징 데이터팩으로 발전시켜 가고자 합니다. 헤리티지 커넥션은 고정밀 데이터 확보, 표준화, 메타데이터 연계, AI 기반 해설, 실감형 컨텐츠 확장을 통해 한국 문화유산의 디지털 활용 가능성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